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오늘도 쏟아지는 뉴스들 보다 보면 뭘 봐야 할지 보더라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거 제가 여러분들께 쉽게 풀어드리고 그리고 봐야 되는 뉴스만 콕콕 집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뉴스를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많은 세계 유명인사들이 뉴스를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연준 이사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올해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 때문인데 뭔데 도대체 미국 금리 인상을 우리가 자꾸 봐야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우리가 뱁새가 황새 따라간다라고 하죠.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는 뉘앙스만 나오더라도 다른 국가, 신흥국이라든지 우리나라는요, 금리를 재빨리 올려야 되는 그런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생기고 신흥국이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 2011년에 그리스 부도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코스피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가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라고 하시겠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신흥국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결국 신흥국에 투자했던 많은 기업들도 위험해질 것이고요. 신흥국에 진출하려고 했던 기업들도 무산이 되면서 기대감이 좀 그만큼 꺾이게 되겠죠. 신흥국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올라온 기업들은 당연히 뭔가 폭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럴 수 있다라고 자꾸 말을 바꾸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근데 말뿐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BOFA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34% 정도가 진짜로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34%면 100% 중에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결국 어때요? 34%가 20%에서 올랐다라는 거예요. 지난 9월, 작년 9월인가요? 지난달 9월이죠. 지난 9월 설문조사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성장률까지 떨어진다라고 보고 우리가 장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오게 되면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다. 기업은 기업대로 침체가 일어났으니까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인플레이션까지 와가지고 물가까지 올라오게 되면 사람들은 소비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기업들은 물건 가격을 올려야 될 텐데 올리게 되면은 어때요? 우리가 100만 원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을 150만 원에 사라고 하면은 괜히 사기 싫어지는 거죠. 그만큼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막아내기 위한 방법은 금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계속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IMF에서도 아시아 전체 지금 지역의 전망치,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7.6%에서 지금 6.5%로 떨어뜨렸다 라는 것은요, 예상보다는 하회한다는 거죠. 지난 4월에 7.6%까지 예상을 했거든요. 아시아가 7.6%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증시가 떨어지지 않는 요인이 됐어요. 1월부터 우리가 8월 정도까지 보면은 증시가 안 떨어지고 위에서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하향했다라는 것은 어때요?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해진 거고 내년은 5.7%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떨어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내려간다는 느낌이 맞는 것 같고요. 내려갔을 때 경기 방어주 관련주를 좀 잡아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가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증시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계좌가 박살나는 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진짜 초보다운 발상인 거고요.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는 기업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고요. 그 시기에 맞게끔 주도주가 형성이 되는데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대로 주도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이 금리 올린다라는 게 가팔라지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빨리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우려 때문에 국채금리와 대출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2021년 1월 4일에는요.
3년물 국채금리가 0.9%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8%로 약 2배가량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결국 금리가 자꾸 올라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요. 영끌족이라고 하죠. 한때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사람, 영끌 투자족들이 전부 다 지금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를 더 많이 내게 생겼거든요. 거기다가 이 국채금리가 1.8%라는 거죠. 대출금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시중은행이 만드는 변동금리로 만들어낸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4%대가 넘어가고 벌써 5%까지 육박한 데가 많습니다. 2%로 대출받았는데 5%까지 올라왔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3억을 빌렸을 시에는 이자가 600만 원을 연 600만 원을 내다가 결국은 5%까지 올라가면 1,500만 원까지 내는 걸로 바뀝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연 단위로 계산해 봤을 때 50만 원 내다가 지금 30만 원 내야 되는 걸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50만 원씩 내다가 월세를 50만 원 내다가 130만 원 내라 하면은 굉장히 버겁지 않을까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너무 적극 투자하는 것은 이런 리스크들을 다 무시하고 눈 감고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운전할 때 눈을 감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다 즉시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내 투자 자산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라고 조언드리고 싶죠. 거기다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돈이 많은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게 되면은 우리도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글로벌이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그냥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죠? 현금이 아닌 현금 중에서도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돈이 귀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증시가 안 좋고 중국 증시가 안 좋고 일본 증시가 안 좋고 모든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가장 탄탄한 국가는 어딜까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돈에 대한 신뢰와 아무래도 미국 돈에 대한 가치를 제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길 텐데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미국보다는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돈에 대한 수요가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도 지금은 돈을 외화로 지금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쌓아두고 있다라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달러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를 바꾸게 되면, 원화로 바꾸게 되면 1150원대로 바꿀 수 있다, 1180원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달러 가격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예상을 했었을 시에 그만큼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1100원 바꿀 걸 1,200원, 1,300원 바꿀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만큼 영업이익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걸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유가라든지 그 기름을 산다든지 철강을 산다든지 원자재를 사는 데 있어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사는 것보다 달러를 그대로 들고 있다가 교환하는 것이 손실이 더 작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덜 물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만큼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이만큼 많아졌다라는 것은 우리도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를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 회원님들께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1100원대 찍었을 때 우리가 달러가 1100원대에 달러를 많이 바꿔놓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현금 들고 있는 거 원화도 좋지만 달러가 낫습니다 라고 해서 달러 통장도 개설하시고 달러 통장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놓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달러 가격이 외화 관리를 통해서 1100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1100원이나 1200원이나 서는 저는 솔직히 똑같다라고 봅니다. 리스크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저는 13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 코로나 때처럼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사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내 자산을 조금이나마 더 불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글로벌 증시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달러를 유치시키면서 달러로 보관을 많이 하면서 위기를 대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뉴스창을 꾸준히 보셨다고 한다면 결국 뭔가 준비하셔야 된다는 걸 깨달으셨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뉴스창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